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2월 1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왜 안철수 의원은 왜 이준석에게 호구 잡혔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그 병신이라고 극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이제 4명으로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안철수를 향해서 공천 관련해서 자 앞으로 내년 뭐 계속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내년에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져 올 텐데 그걸 어떻게 시스템 공천을 막아낼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은 계속 시스템 공천으로서 심지어는 내 지역구조차도 나는 관여 안 하고 공천위원장에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준석이 냅다 안철수를 저격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라. 내가 물어본 것은 공천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대응할 것인가 물어봤는데 무슨 시스템 공천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느냐. 그건 마치 내가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봤는데 젓가락으로 먹겠습니다 하고 답하는 거하고 똑같다. 아니 당신은 과거 2018년 바른미래당 시절 즉 나 이준석과 당신 안철수가 한 당에 있을 당시에 그 당시 부인 김미경 교수까지 나서서 안철수 측근인 김근식 주겠다고 공천 주겠다고 당협위원장이었던 나를 갖다가 제끼고 그야말로 어떻게 와이프까지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 하다 결국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작년 2022년 6일 보궐선거 때 나는 이준석 대표 직인이 지킨 공천장 안철수 나한테 줬다 라고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야 이 참 안철수 이준석 이거야말로 정치판의 앙숙이고 10년 넘는 톰과 제리고 어쩌다가 2011년 12년 처음으로 정치판에 등장할 때 참 샛별같이 혜성같이 등장했던 두 사람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에서 치고받으면서 그야말로 아주 호구 잡고 또 보면은 안철수는 거기에 대해서 대거리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그 두 사람의 10년의 은원관계 이른바 악연을 갖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 하나 보시죠. 이게 뭐냐니까 앞서 이준석 씨가 이야기한 2018년 보궐선거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제 2016년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의 이준석과 민주당의 안철수가 맞붙습니다. 노원병에서 안철수가 5대3으로 이겼습니다. 더블스코어로 이겼죠. 그리고 2016년 여소야대 이후에 2017년 대선이 있고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2017년 대선 끝난 직후에 사진 또 하나 보시죠. 유승민과 안철수가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즉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합쳐 바른미래당, 바미당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6.13 지방선거 앞두고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았고 그러니 당연히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 전에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랑 맞붙었던 이준석 그 당시에는 바른미래당의 당협위원장 물론 현역 의원은 안철수였습니다만은 바른정당목 당협위원장은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이 자기한테 너무나 당연히 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김미경 안철수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김근식 교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른바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때. 유승민기하고 안철수기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저 안철수가 얘기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 좋아하시네. 바른미래당 시절 나한테 공천 안 주고 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미경 교수, 즉 안철수 의원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소환한 겁니다. 야, 네가 사천하려고 그랬던 니인데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 라고 비웃어버린 겁니다. 참 그러다 보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참 난감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론 이준석계 천하람이 나섰습니다만은 잘 보시면 천하람이 물론 김기현도 조주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를 더 조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준석 또 천하람 공이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청년정치학교 유승민계죠. 청년정치학교 거기에서 이준석이 바로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를 갖다가 겨냥해서 아니 우리 당에 기자들이 출입이 없다고 그걸 자랑한대 그 병신이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 느낌을 갖다가 지금 이준석이나 천하람이나 또 이준석계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안철수를 향해서 뭐 간철수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참 갑갑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2012년 그 당시에 안철수는 야당 쪽에 있으면서 결국 문재인에게 양보를 했고 이준석은 박근혜 당시 후보 밑에서 비대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적이었죠. 2016년에 총선에서 맞붙었고 또 2017년에는 한솥밥을 먹었지만 결국 대판 싸우고 쪼개지게 됩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철수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준석은 거의 20살보다 훨씬 더 20년 이상 연배가 높은 안철수를 갖고 자기 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안철수는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안철수 주변에 아까 김근식이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명길이니 뭐니 그 수많은 김민정 교수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주변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쿨한 거고 대인관계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인연을 맺었던 사람은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총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한번 나래를 펴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사사건건 과거 일들을 갖다 소환해내면서 이준석이 참 머리가 좋거든요. 그런 분 기억력이 좋아요. 하면서 계속 안철수를 집중 저격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른바 당 주류파인 김기현 후보 측에서의 압박 거기다 뒤에서 쫓아오는 천하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준석의 치받음 이 사이에서 과연 완주나 할 수 있을지 물론 완주하겠죠. 완주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라면 안철수는 그야말로 앞으로 3월 8일 전당대까지 첩첩산중 험난한 길이 놓여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